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북핵 협상 대리인으로 미국을 방문한 김영철 부위원장은요, 폼페이오 장관과 내일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 현재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 만찬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요, 활짝 웃고 건배를 하는 모습도 있고요. 악수를 꽉 손을 잡고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만 보면 일단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봐도 네. 굿 워킹 디너다, 굉장히 좋은 만찬이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회담 분위기가 좋았던 걸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한테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비핵화 협상만 잘 진행되면 북한에게 새로운 미래, 더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려고 일부러 저런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전기가 부족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보는 김영철의 심정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북한도 저렇게 불을 켜고 환한 밤을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거든요. 아마도 폼페이오 장관이 바로 그런 걸 노렸을 겁니다. 네. 만약에 비핵화만 하면은 우리가 SOC 수출돼서 이렇게 뉴욕처럼 평양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네. 이런 그 암시를 준 것 같고, 네.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을 이렇게 환대한 것은 자기가 평양 갔을 때 김영철한테 이렇게 환대를 받았습니다. 네.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담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밥을 잘 사주고 접대를 할 때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비핵화 합의를 하자라는 그런 이렇게 암시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90분 동안 만찬이 이어졌는데 너무 길지도 않은, 너무 짧지도 않은 그런 자리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90분 정도면은 일단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몸풀기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을까요? 근데 일부 탐색전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저는 좀 그렇게 안 보고요. 우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 네. 트럼프 연출의 리얼리티 쇼를 보고 있다. 아하. 왜냐하면은 역대 국제 간의 협상, 국가 간의 협상에 이렇게 라이브로 생중계하고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네. 물론 이제 북핵 문제가 세계문적인 임계점이긴 하지만은 지금 보세요. 판문점에서는 성김, 최선희 라인이 의제를 조율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는 정말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비서실장, 네. 병호실장, 의전실장을 겸하는 최고위급 인사가 김창선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김창선이 지금 미국 측과 회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미 회담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영철이 가서 마지막으로 탐색하고 밀당하라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마지막 확신, 그다음에 마지막 방점을 찍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회담의 결과는 이미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는 것 같은데 역시 트위터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그림을 트럼프식으로 가져가는데 전 세계 그림, 전 세계 주목을 끌면서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 먹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주 긴장된 국면은 아니고요. 네. 이미 대략적인 결과는 나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은 결론은 이미 거의 다 나온 상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정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두 사람,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회담장에 도착하기 직전의 표정인데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홈그라운드여서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활짝 웃는 모습이고요. 김영철 부위원장은 차 안에서 굉장히 착잡하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표정이 혹시 CVID,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쪽의 조율을 뜻하는, 어느 쪽에 더 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반영된다, 이걸 말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해도 마지막 그 표현을 고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 아니면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CVID가 엄청난 북한 체제를 잘못하면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합의를 할 때는 분명히 아직까지도 정상 간에 합의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재 폼페이오하고 김영철이 이제 마지막 부분을 조율하려고 그러는데 아마도 조율을 해도 또 남아 있을 겁니다. 또 이견 자체가.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6월 10일 날 이제 담판을 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틀이 전부 다 만들어졌다. 저는 거기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두 분의 의견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이 협상의 진척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것이 결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적당한 부분이 결정되어 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 미국 방문을 두고 미국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대우, 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배려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기자들이 VIP 출국장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쪽에서 대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또 따로 거의 뭐 국가원수급 의전을 해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서 이제 만찬장 같은 경우도 호텔에서 어떤 그 사서 대접해 주는 네. 것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유엔 차석대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자기 이제 국무부에 소속돼 있는 유엔 차석대사의 집 콘도미니엄형 집. 근데 아까 보니까 뷰가 스카이라인이 보일 정도로 대단히 좋은 뷰에 있는 거기가 호텔이 아니었군요. 콘도죠. 네. 그러니까 콘도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이제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직접 집에 데리고 가서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아하. 우리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성이 그만큼 들어가 있다.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대단한 성의를 과시했다. 그리고 이제 이 90분이라고 하는 이런 식사 시간은 통상적으로 양식 코스를 이렇게 처음부터 전체 요리부터 먹으면 주로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네. 그러면 한 30분 정도 와인을 먹으면서 적당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판단해 보면 정말 이 평가처럼 길지도 짧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특급 경호를 제공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경호를 제공을 한 겁니까? 이 특급 경호라고 한다면은 국가 원수급 경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통상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출국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공항 내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싣고 네. 바로 이제 그 VIP 그 코스로 나왔기 때문에 네. 그것 자체가 벌써 이 정상급 예우를 한 거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네. 정말 정상이라면 거기서 이제 그 뭐랄까 뭐 축포도 쏘고 그런 행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건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네. 경호 문제에서는 거의 정상급 예우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도 이번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 방문에 상당히 신경을 이렇게 쓴다는 건 그만큼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북한이 끌려가는 회담입니다. 아, 왜 북한이 그러냐면 끌려간 회담이다. 지금 그림을 봐도 그렇지만은 김영철 표정도 그렇지만 보세요. 지금 콘도미니엄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차석대사의 개인 관저예요. 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에 가서 중심부에서 노동당 당사에서 만찬을 했단 말입니다. 네. 거기에 그 준하는 장소에서. 그러면 결국 저렇게 아무리 철저하게 경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워싱턴이 입성을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호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양측에서 대하는 대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네. 보면 일단 김영철 위원장이 간 건 마지막 어떤 그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CVID에서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CVID는 처음부터 합의가 안 됐으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까지 회담을 끌고 오질 않습니다. 아하. 성향상. 그러니까 과연 CVID를 관찰하는 방법에서 프론트 로딩, 즉 만들어진 핵무기들을 미리 반출을 하느냐 가지고 사실은 버텨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교약 처방을 하니까 받아들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은 지금 자기들이 지금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답을 받으려고 간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리 하나 더 넣은 거죠. 바로 워싱턴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폼페이오 장관을 거쳐서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겉으로는 미국이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끌려가는 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 방문할 때 보니까요. 경호원들도 또 눈에 띕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이동을 할 때 모습을 자주 보였던 그 경호원들인 것 같아요. 키가 상당히 크고요.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짧은 머리를 하고 있는 저 남성들.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원들과 굉장히 닮아서 혹시 같은 인물들을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떤 인물들일까요? 김정은 위원장을 경호하는 사람들은 뭐 1호위부고 네. 그다음에 그 김정은 가족을 하면 2호위부. 그다음에 이제 저렇게 고위 간부들을 이제 경호하면 3호위부입니다. 아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 그를 직접 호위하는 1호부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하, 1호 경호원, 1호부 경호원들이 아마 김영철 부위원장을 경호하고 있었을 것이다. 바로 화면에 나오는 저 덩치 큰 선글라스 끼고 있는 저 경호원들을 이야기 잠깐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데 있어서 내일 담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 몇 가지를 좀 짚어보겠는데요. 이재명 차장, 예. 어떻게 설명을 좀 먼저 할까요? 어쨌든 지금 삼각 체계가 지금 다 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뉴욕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판문점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움직이고, 이렇게 세 군데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느냐 이 여부인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김영철 위원장을 아까 얘기했지만 뉴욕까지 데리고 와서 한번 폼페오랑 일단 얘기를 다 끝내고 다시 한번 나와 만나보자. 뭐 이런 이제 그런 그 암묵적인 그런 내용이 깔려있기 때문에 네. 결국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면 결국은 뭐 100% 이제 6월 10일 중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어느 정도 비핵화 관련해서 양쪽의 의견 조율이 끝났다 이렇게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사실상 북핵 협상의 마지막 성패를 결정지을 담판을 벌이게 됩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이 두 가지의 입장 차이가 어떻게 좁혀질지가 바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일괄 타결, 그러니까 빠른 비핵화를 원하고 있고요. 북한은 단계적인 비핵화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린 비핵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간극을 과연 좁힐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조한범 의원께서는 이미 좁혀져 있을 것이다. CVID는 완전히 받아들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 김정봉 실장께서는 아니다. 아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차장이 중간적인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어느 정도까지 이 내일 결정이 될 수 있을까요? 내일 회담 담판 내용을 지켜봐야겠죠. 뭐 지금 예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의 핵무기를 국외로 반출하는 걸 어디까지 얼마나 반출할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검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의 핵심은 그러니까 무한 검증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이 어디다 들어가서 검증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결국 가장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도 역시 또 이제 무한 검증을 또 허락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국외로 반출하는 문제 그리고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 반대로 이제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명확한 거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미국의 신뢰다 이런 네.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 결국은 미국이 얼마만큼 체제 안전, 체제 보장 같은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것이 이제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CVID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이미 진행이 다 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는 거다. 조한범 위원님의 설명대로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그림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원했던 CVID, 즉 핵탄두와 발사체 모두 반출을 해서 비핵화를 빨리 하겠다. 이게 지금 다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봤을 거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북한 측에서는 또 저렇게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정은 실장께서는 과거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완전히 전쟁의 패전 국가처럼 항복하는 정도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건데 지금 이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이견일까요? 핵은 조금 이따 가져가고 일단 발사체만 가져가라. 여기까지만 일단 1단계로 좀 얘기를 해놨지 않았을까? 여기 또 미국이 물러섰을까요? 무슨 소리야? 이거는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잖아.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발사체 다 가져오고 핵탄두의 일부만 좀 갖고 와라. 나중에 이 나머지까지는 우리가 또 추가 반출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좀 협의를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본 건데요. 먼저 김종분 실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북한 입장에서 아직까지 북한 주민들한테 비핵화 소리도 현재 제대로 못하는 입장인데 네. 핵탄두를 이렇게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교육을 해서 비핵화 한다는 소리를 좀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핵탄두를 미국 경관대로 이렇게 바로 내놓기 힘들고 일단은 ICBM만 내놓으려 그럴 것이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사찰단 구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면적 무제한 사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시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비핵화 종료 시점이 언제까지냐 하는 부분인데 미국에서는 2년 내에 끝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시기 문제, 사찰 방법 문제, 그다음에 핵탄두 반출, ICBM 반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어느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마지막 순간까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이제 밀당을 할 것이다.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지금 이제 이 상황을 1번, 2번, 3번이라고 보면 네. 1번이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2번은 북한이 바라는 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불행하게도 또 안타깝게도 3번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1번이 지금 트럼프가 원래 원안으로 갖고 있는 CVID 그리고 그렇죠. 2번이
김정은 위원장, 북한 측이 원하는 것, 핵은 좀 그렇죠. 늦게 폐기하겠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절충안인데 핵탄두 일부와 발사체를 반출하는 것. 이게 세 번째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1월 달 중간 선거에 어떤 그 굉장한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해서 뭔가 핵탄두를 가져와서 이게 핵탄두다 내가 가지고 왔다 네. 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현실적으로 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또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무수단 미사일 같은 미국형 괌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해서 미국 시민들이 이제 완전히 안전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것. 네. 이런 것들이 충족하려면 바로 이 3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저 미사일들은 다 가져가는 그림을 보여줬지만 그 미사일들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지 대한민국과 일본을 공격한 미사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핵탄두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지지부진 시간이 끌어지고 지난 5번처럼 6.15 선언, 9.19 공동선언처럼 이렇게 하다가 또 만약에 이게 약속이 또 폐기돼 버린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만 굉장히 어려운 체제에 처하기 때문에 이렇게 3번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말 이걸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체제 부장과 관련해서 지난주 미국 의회 상원 청문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체제 보장은 북한이 지금 가장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죠. He and I spoke about what assurances were going to be provided to him. These were assurances that would clearly have to be capable in the same way that we're demanding a permanent,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verifiable denuclearization. In that same way, we have to provide him assurances that extend beyond the end of the negotiations as well. 자, 이런 와중에도 백악관은요, 이번 뉴욕 회동이 완전한 비핵화의 방점을 찍은 협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또한 이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될 가능성도 또 열어놓고 있습니다. The priority focus that we have discussed and that are in the ongoing conversations with the Secretary Pompeo as well as at the DMZ are focused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In terms of North Korea, as I've said, we are preparing and expect that to take place on June 12th, and we'll be ready if it does on June 12th, and if it's not, then we'll be ready if it takes place on July 12th. 조 의원님,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연기되든 안 연기되든 열리긴 열리는 거다라는 부분으로 방점을 찍어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북한을 향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던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 날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 또 연기될 수도 있어. 라고 압박을 하는 의미로 들어야 될까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압박이죠. 압박이고 지금 본다 그러면은 지금 조금아까 문제 그러니까 일본의 핵탄두 그다음에 운반수단은 다 준다고 말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볼턴이 말했거든요. 이미 일부라고 말했어요. ICBM, 핵탄두, 핵물질. 그러니까 일부를 실어나르기 시작해서 트럼프 임기내에 다 준다고 이미 이건 합의가 된 거예요. 다만 그 순서를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고 싶었던 거고 근데 미국은 좀 더 가시적으로 스피디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압박하는 얘기를 봐야죠. 그러니까 7월 12일은 큰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조만간 6월 12일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한다면 이 두 분 말씀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